이 영상은 소방안전교육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예상 문제입니다. 운이 좋게 맞추길 바라보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우선 18년부터 20년도까지의 시험이 가장 가까워서요, 그 내용을 분석해보고 다른 저의 느낌을 첨가해서 생각해본 결과 이러한 요소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씩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핵심만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AHE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있어서 특징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안전교육의 절차를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경험적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활이나 경험을 반성해보면서 경험에 초점을 두고요. 두 번째, 인지 단계에서는 이론적 정보를 곁들여요. 안전한 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단계이긴 한데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중요한 포인트는 정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학습자의 동기, 다시 말해 학습자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안전교육에 몰두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안전교육은 행동주의에 입각해서 체험 중심으로 단편적, 일률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지적으로 학생 스스로의 내적 동기와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생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 획득 단계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지 단계의 특성과 연결되어 정의적인 요소까지 넘어가는,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더 트렌디한 안전교육의 흐름을 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 모델에 대한 내용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2020년도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에요. 아직 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출은 대부분 새로 추가된 내용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봐주세요. 꼭! 다음으로 추천드릴 내용은 바로 지도 원리입니다. 안전교육 표준실무 제 책을 보시면은 챕터 5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효과적인 안전교육 지도를 위한 원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영국에서 이야기한 10가지 내용도 있고요. 예전 행정안전부 자료로서 4가지 원리도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0가지 영국 거는 참고로 하시고 한국 거 4가지 원리 꼭 암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AH 모델과 그리고 현재 안전교육에 필요한 부분, 시사점 등과 연결지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좀 연관이 있거든요. 일회성의 원리, 지역 특수성의 원리, 인성교육의 원리, 실천의 원리, 이 요소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러한 요소들을 알았을 때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해보세요. 다음 내용은 근접발달 영역입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추천 안 드리는데 20년도 개정된 이후에 지난번 시험에서 매슬로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안전보다는 안전교육이 가미된 어떠한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출제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 근접발달 영역은 기본 교사들에게도 반드시 필수적인 내용, 교육에 있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 안전교육도 비고체키의 근접발달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간략하게 책에 수록해 놨거든요.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거창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 스캐폴딩이라는 비계가 얼마나 교육자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교육자가 얼마나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교육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분 반드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조 내용으로는요, 바로 평가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지난번 16년도 소방청 자료에는 평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사인 저는 이거 자료 좀 잘못 만들어졌네? 왜 이게 없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무섭게도 20년도에 교육 전문가분들이 많이 대거 투입이 되셨는지 챕터가 딱 생겼더라고요. 안전교육의 평가라고요. 이 안전교육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히 역시나 20년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상대평가와 관련하여 교육학적 용어를 활용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20년도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22년도에는 조금 확률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딱 한 부분
짚어드리고 갑니다. 바로 수행평가와 성장중심평가입니다. 과정중심평가라고도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교사로서의 입장을 가미해서 좀 쉽게 다양하게 서술을 해 놓았는데요. 과정중심 평가는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엄청나게 붐이 일듯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이미 모든 학교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와 과정중심 평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설명까지 책에 수록해 두었습니다. 평가에서 출제된다면 이 부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전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중요성, 그리고 그 안에서 수행평가와 과정중심평가, 요즘 트렌드는 과정중심평가인데 이 과정중심평가를 어떻게 안전교육과 연관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중심평가 또는 다른 말로 성장중심평가는요, 평가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사로서의 전문성을 묻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요, 언급해 주시면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거고요. 평가하시는 교육 전공자 분들도 이 사람 전문가네? 이 사람 좀 알고 있네? 공부하고 있네? 라고 100%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강력 추천입니다. 마지막 추천 내용은요, 교수 설계 이론에 있어서 에디 모형입니다. 저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게 에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에디부터 기출에 나오겠거니 했는데 에디가 안 나오고 다른 것들이 이미 나왔어요. 일단 에디보다 다른 게 먼저 나왔네? 이건 좀 의외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말해 에디, 알맹이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낼 만한 문제인데 아직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공부를 해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거는 아니고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계별로 네이밍을 조금 외워주시고요.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단계별 구체 예시와 설명을 써놨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서 이걸 하면 되겠구나, 이 단계 이름은 이거였지,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능틀 있죠? 연습하실 때 내가 소방안전교육사로서 지진에 관련된 이 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써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면은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은 그걸로 100점짜리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능틀을 만드실 때 또는 만능틀을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머릿속으로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서 단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외우셔야 될 포인트, 키워드는 각 단계 이름과 무엇을 해야 될지 활동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수다맨처럼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드렸어요. 그만큼 이 시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특히 2차 시험에 관련해서는 소방관 분들이 알기 어려운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교사인 제가 이 책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말이 빨랐더라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제 책과 영상을 참고하셔서 나름대로 준비해보시면요, 큰 어려움 없이 이 시험 2차 합격선을 넘으실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유튜브와 인스타가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가 조금 더 확인이 빨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화이팅!